선조실록 60억 원, 선조 28년 7월 26일 정유 첫 번째 기사 1595년 명만력 23년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였다. 선조실록 60억 원, 선조 28년 7월 26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이 원익이 아뢰기를 영남이 당패하여 인심이 흩어졌으니 가령 외적의 무리가 철수한다 하여도 투항한 백성이 이미 살아날 수가 없게 되어 반드시 흩어질 것입니다. 만약 미리 제대로 대처해 주지 않으면 서로 모여 도적이 되어 못된 짓을 자행할 것이니 앞으로 염려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저 투항하거나 포로된 무리들은 외적이 물러간다는 소문을 들으면 슬퍼하고 외적이 머무른다는 소문을 들으면 기뻐하는데 인심이 이 같은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살아날 구명이 저 외적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서호 양국을 수송한다 하더라도 일천리 먼 길에서 양국을 수송해서는 굶주린 백성을 다 구제하지 못할 터인데 만약 해변의 백성들이 일시에 흩어지면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신이 이미 정성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터에 또 채찰사의 명을 받았으니 감당하지 못할 것을 생각하여 밤낮으로 염려됩니다. 대개 일이란 먼 곳에서 헤아릴 수 없으니 그곳에 도착한 뒤에 큰 일은 조정의 품위에서 다스릴만 하지 못하고 지혜는 실패를 바로잡을 만하지 못한데도 중임을 맡기고 성과를 거두라 하시면 또 가까운 경석에서 생각한 바를 말하라 권유하시니 소신은 더욱 황공합니다. 만약 요즘 보건대 노성한 사람이 낮은 지위에 엄취되고 그 재능을 펴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오래된 국가에는 세신이 있다 하였으니 원컨대 성명께서는 진념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른바 노성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인가 하자 이 원익이 아뢰기를 노성한 사람이 참으로 한둘이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 참판 이 기는 몸가짐이 청렴하고 근신하여 넉도로 변치 않으니 진시로 세상에 드문 훌륭한 신하입니다. 상께서 발탁하여 낭묘에 두고 모든 일을 자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60억 원, 선조 28년 7월 26일 정류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만포의 호랑캐의 공사에 대해 이미 회개하였으나 신들이 다시 생각해보니 이 일은 관계가 지극히 중대합니다. 예로부터 오랑캐 중에서 걸출한 자가 나와 주장이 되어 그 무리를 통솔하고 호령을 시행하면 끝내는 반드시 이웃나라와 중국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노가치는 건주 달자 중에 유명하며 차츰 강대한 세력을 키워온 지 지금 벌써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문서를 작성하여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았고 먼저 우리나라 백성을 쇠환하여 곡진히 이에 이를 보였습니다. 회문에서 말한 바는 비록 외국 말이기는 하지만 대개 두 국경의 백성들로 하여금 침범하여 서로 피해를 입히지 말도록 하자는 내용이었으니 그들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이 오랑캐들은 북쪽의 번호처럼 대우하기는 곤란한데 변방의 장수가 만약 사정을 살피지 아니하고 수긍하고 접대하는 사이에 완급을 조절하지 못하여 지난날 김성보가 하는 것처럼 하면 그 때문에 원망을 맺고 틈이 생기게 될 것이니 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답서는 마땅히 사리에 따라 자세히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포로된 우리 백성들을 쇠한한 뜻에 깊이 감사하고 뒤에 서로 왕래하는 것은 엄격히 거절하되 반드시 명조를 인용하여 말해야 하며 그들을 대화하는 예는 매우 관후하게 해야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매우 급하니 문서를 속히 마련하여 별도로 금군 한 사람에게 급히 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전일 노가치에게서 소환된 자 중에 영리하여 물어볼 만한 자 1명을 선택해 서울로 올라 보내게 하여 오랑캐의 사정과 세력의 강약을 보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가하기를 매우 마땅하다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5권 선조 28년 7월 26일 정류 네 번째 계사. 이정형을 성품이 고상하고 소박하며 일찍부터 영제로 칭송을 받았다. 대사간으로 이 호민을 문장으로 능히 나라를 빛냈다. 홍문관 부제학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25권 선조 28년 7월 26일 정류 다섯 번째 기사. 강원도 순안어사 노경임이 장계하기를 신이 정선에서 강릉으로 갈 때에 삼척부사 홍인걸과 동포첨사 박감 등이 치보하였는데 외선 한 척이 삼척부 북면 바닷가에 정박하였으므로 군대를 풀어 포위하여 모두 잡았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처음에는 그 동부를 보고 사실로 믿었으나 고개를 넘은 뒤에 사람들이 말이 매우 많기에 신이 마을에 드나들며 다시 자세히 물어보니 이러하였었습니다. 외적에게 포로로 잡혔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적에게서 도망쳐 나와 바다를 건너 가사진 삼척부에 도착한 뒤 뱃사공 집에서 밥을 얻어먹는데 뱃사공이 모두 결박하여 즉시 본부에 바쳤습니다. 그러자 부사 홍인걸과 첨사 박감 등이 감옥에 가두고 이 일이 지난 후 죽이려고 할 무렵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서로 바라고 통곡하며 서울에 가서 분간한 다음 죽여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들이 멀리 이국 땅에 포로로 있다가 1000만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파도를 헤치고 만리를 건너와 고고의 산천과 이르를 다시 보았으니 지금 비록 죽임을 당하더라도 외적들이 흉봉에 비명 행사하는 것보다 낫다. 이 또한 다행한 일이다 하고 연달아 나아가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슬프고 원통이 아닌데 거만하게 자기 공격으로 삼아 허위 보고한 방백이야말로 지극히 무상하다고 하겠습니다. 조정에서 처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25권 선조 28년 7월 27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고원백 등을 논결하는 일을 비변사에 물으니 비변사가 본사의 뜻은 감사로 하여금 아뢰게 하여 취재하려 했는데 잘못 회개하여 감사로 하여금 논결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비만기로 전교하기를 당초 장형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뜻을 알지 못했다. 진작 이 같은 줄을 알았다면 마땅히 힘써 중지하게 했을 것이다. 권수는 삼군이 우러러 보는 바인데 어찌 이러한 일로 결장까지 하였는가. 변방장수의 범죄가 이보다 더 커서 사형을 시켜야 하는데도 비변사는 둘이여 곤장 한 대도 치지 않더니 이제 와서 세장수를 일시에 결장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또 결장하려 했으면 마땅히 분명하게 품지하여 행위했어야 하는데 그가 추구하라는 말로 인하여 결장하였으니 지극히 잘못된 일이다. 더구나 김응서는 병사이니 홍 이상이 장형을 집행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행동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이를 성공시키겠는가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때리는 벌 따위는 장수에게는 가하지 않는 법이다. 대개 장수는 삼군의 목숨을 맡았으니 죄가 있으면 내쫓아 멀리하거나 유를 적용하여 처형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벌을 시행하고서도 그 직책에 그대로 있게 하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고 원백과 김응수는 평범한 일개 무부이다. 비록 한때 외적을 죽인 이유로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원래 병가에 합변하는 방책을 모르는 자들이니 장차 저들을 어디에 쓰겠는가. 급기야 남쪽으로 내려간 뒤에는 외적의 진영에 드나들며 원수를 잇고 장사를 하였으니 그 죄는 사형을 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데도 두세 명의 집정들이 사실을 밝혀 정죄하지 않고 군문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볍게 벌을 주었으니 형정이 없는 것이다. 어떻게 국가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선조실록 65권 선조 28년 7월 27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철산군의 강도가 떼를 쓰여 옥문을 부수고 옥에 갇힌 같은 무리를 데리고 갔는데 군수 이 상민은 당초부터 수직을 엄중히 하지 않았고
도적들이 겁탈했을 때에도 또한 즉시 뒤쫓아 잡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민은 연소한 누부로서 겁을 내고 두려워하여 도적을 잡지도 못하고 국가에 욕을 끼친 죄가 매우 크니 보통으로 추구할 수 없습니다. 먼저 파직시키고 뒤에 추구할 것을 명하소서. 평안도 내에 포악한 도적이 횡행하여 관청의 옥을 부수기까지 하였습니다. 병사 신잡은 평일에 여러 고을을 엄하게 경계하고 법을 시행하여 잡지 못해서 놀라운 변이 일어나게 하였으니 태만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5권 선조 28년 7월 27일 무술 세 번째 기사 평안 병사 신잡은 어떠한 사람이며 병사는 어떠한 직책인가. 신잡의 사람됨이 비록 지혜와 재능은 있지만 군무를 익히지 않았으니 병가의 승패 술수에 관해서는 비유컨대 마치 모난 구멍에 둥근 자루를 맞추는 것과 같은 격이다. 일을 망치지만 않아도 다행한 일인데 업적 이루기를 어떻게 바라겠는가. 잘못 채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아뢰기를 위원 임리의 연대에 진을 친 오랑캐들이 들어가는지의 여부는 현재 확실히 알지 못하겠고 국사당의 오랑캐는 숲속에 잠복해 있는데 또한 아직 모두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오후 박성명 등으로 강변에 진을 쳐 변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게 하였고 또 신도 또한 군조를 거느리고 강계로 출발합니다. 가을 헌동의 오랑캐를 쏘아 죽인 일은 전에 이미 아뢰었으므로 지금 다시 아뢰지 않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비변사에 내렸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서쪽 변방의 일은 날이 갈수록 더욱 염려됩니다. 지금 이 장계로 이른바 가을 헌동이 오랑캐를 쏘아 죽였다고 한 일은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급한 변방의 보고를 지금까지 지체하여 변방의 일을 완만하게 처리하니 더욱 한심합니다. 노가치의 서계 내에 이미 서로 침략하지 말자는 뜻을 말했는데 지금 쏘아 죽인 오랑캐가 만약 노가치의 부하라면 이로 인하여 혼란을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혹시라도 가을이 된 뒤에 추악한 무리들이 허술함을 텀타 진을 칠 때 우리의 형세가 아주 미약하다면 장차 어떻게 제압하겠습니까? 변방의 안위는 주장이 처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으니 병사는 가까운 지역에 주둔하여 극력 북적을 막아 한 가지 일이라도 소홀함이 없게 해야 할 것이며 만포의 잔치도 전일대로 행위하여 차질이 없게 하도록 급히 알려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5권 선조 28년 7월 28일 기에 첫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침을 맞았다. 선조실록 25권 선조 28년 7월 28일 기에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입시하다. 선조실록 65권 선조 28년 7월 28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약방 제조가 문안들이니 편안하다고 답하고 이어 그에게 술을 하사하다. 선조실록 65권 선조 28년 7월 28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우의정 이원익이 아뢰기를 신이 김수, 한, 효승과 함께 개하된 공사에 의해 호 유격을 만나보고 소첩의 일을 조목마다 상의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군량 한 가지 일 외에는 모두 긴급하지 않은 말들이니 형편으로 조용히 나에게 알리는 것이 옳고 군량에 관한 일은 속히 군문에 알려 명백히 처리하라 하였습니다. 그 뜻을 살펴보니 다른 데 있지 않고 다만 은혜에 있습니다. 아무리 되풀이해서 이야기하여도 끝내 듣지 않으니 마음을 돌이킬 리가 만무합니다. 입으로 다투기 어려우니 마땅히 은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물력이 탕진되어 그 가격에 준하는 다른 물건도 없다는 뜻으로 상세히 말하고 전일 천병에게 1개월 반찬값으로 내준 은도 어렵게 마련한 뒤에 호, 참장 등의
풍첩으로 인하여 도로 중지한 내용을 아우러 군문 및 유격에게 회자하는 한편 소첩 각 조목의 일은 유격에만 회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6권 선조 28년 8월 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상이 정릉 등 행궁에 있었다. 선조실록 66권 선조 28년 8월 1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도 제찰사 이원익이 하직하고 길을 떠났다. 선조실록 66권 선조 28년 8월 1일 신축 세 번째 기사. 김신국을 승정원 주서에 김순명을 병조 조아랑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66권 선조 28년 8월 2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침을 맞는데 왕세자가 입시하였다. 선조실록 66권 선조 28년 8월 2일 이민 두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국가가 이처럼 예전에 없던 변란을 만났으니 군대에 편입할 만한 장적은 모두 무예를 익혀 사람마다 다 정령한 군사가 된 뒤에야 위급할 때 쓸 수 있습니다. 평시에도 방리에 활쏘기능한 사람을 뽑아 무예를 시험하는 것이 있는데 하물며 이러한 때를 당하여 더욱이 뽑아서 권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중에 약간 활을 당기는 법을 아는 사람을 거주지 각부로 하여금 각별히 정선하여 빠뜨리지 말게 하소서. 본전은 또 방을 내걸어 널리 모집하여 시험을 원하는 사람은 매달 중순에 외처에 모아 활쏘기를 시험 보여서 그중 모든 종류에 입격한 자 5, 6인을 그때마다 면역해 시켜주고 면천도 시켜주며 혹은 임시하여 상전을 헤아려 시행하게 하소서. 별도로 하나의 장부를 만들어 자주 활쏘기를 시험해 상부를 시행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즐겨 나올 것이고 군사를 모집하는 길도 자연 점차 넓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6권 선조 28년 8월 3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김홍미를 2조 정랑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66권 선조 28년 8월 4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약방이 무난하니 편안하다고 답하다. 선조실록 66권 선조 28년 8월 4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병안도 우후인 이순신은 본 천성이 본 뒤 잔포하여 가는 곳마다 형장을 남용해서 운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일 충청 수사에서 파면되어 오던 날 쌀, 포모 등의 물건을 두 척의 배에 가득 싣고 오다가 통진 경내에서 붙잡혔습니다. 비록 부민이 고소한 것이라고는 이유로 안율 정죄는 면하였으나 물증이 통분하게 여기고 있으니 어찌 급급히 발탁하였어서 탐욕스럽고 혹독한 무리로 하여금 더욱 기탄함이 없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파직하고 사용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66권 선조 28년 8월 4일 갑진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도사 담종인이 우리나라 일을 위하여 적진 속에 3년이나 머물러 있다가 이제서야 나왔으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성중에 도착하면 재관들이 날마다 와서 보고 또 위로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여겼었는데 입성한 지 수일 만에 잘못 삭막한 뜻을 말에 나타내니 극히 미안합니다. 도감당상으로 하여금 자주 찾아가 보고 술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며 또한 적중의 동정을 물어 못 잊어 하는 간절한 뜻을 보이게 하소서. 그리고 더군데 그는 상께 진현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하는데 이것은 상께서 침을 맞고 조리하시는 때이므로 접견하시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별도로 승지나 혹은 사관을 보내어 상상의 명으로 가서 전하게 하고 또한 반드시 예단을 보내는 일이 있은 뒤에야 정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감히 이를 아울러 여쭙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6권 선조 28년 8월 5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가 침을 맞았는데 왕세자의 입시는 정지시켰다. 비만기로 이르기를
저기 하는 짓을 보건대 그 흉악한 모의가 매우 헤아릴 수 없으니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그 술책에 빠지는 것이니 나 아닌지 모르겠다. 그년 농사가 꽤 풍년이 들었으나 백성들은 원대한 생각이 없어 반드시 절도 없이 낭비할 것이다. 그리고 졸라게 쌓아둔 다음에 반드시 도적에게 양식을 싸서 주는 격이 될까 염려되니 마땅히 이때 미처 곡식을 다 거둬들이는 방법을 강구하여 산성에 저장하여 다른 날을 대비하고 한편으로는 굴량을 마련하고 한편으로는 청량할 계책을 세운다며 매우 다행이겠다. 이런 익히 생각하고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니 결코 경시하여 지체하지 말라. 그리고 노 가적의 일도 크게 근심스럽다. 옛날에 적을 잘 헤아리는 사람은 형적이 드러나기 전에 미리 도모하였는데 하물며 이 조짐이 이미 싹 트고 조상이 이미 움직이고 있음해랴. 만일 강에 얼음이 올 때를 기다린다면 오랑캐의 기병이 가득하게 퍼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뒤로 적을 받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망하고 말 것이니 지탱해내지 못할 것이다. 생각이 이에 미치면 나도 모르게 두려워지며 오싹해진다. 묘당의 재경들도 이미 깊이 염려하였으니 이른바 좋은 계책을 얻었는지 모르겠다. 국경을 지키는 군사는 잔약하고 전진이 익숙하지 못하여 대적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항복한 외인 3, 40명이나 5, 60민을 가리어 강계 등처에 들여보내어 별도로 훌륭한 장수 하나를 정해서 그늘이게 하고 그들에게 의식을 후하게 주고 각기 아내를 두도록 보장해 준다면 주면서 밤낮으로 다독 끓여 그들의 마음을 단속하고 기율을 의미하여 항상 훈련시키되 적을 죽이거나 격파하면 높은 벼슬이나 중한 상을 줄 것으로 약속하라는 내용으로 허우에게 간절히 지시하여 이 일을 스스로 맡아보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일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절대로 전일처럼 가볍고 얕은 무모한 계책으로 함부로 그들을 죽이고 거짓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광동, 총병, 동일, 원인 등이 항복한 외인 10여인으로 달로 수만 길을 격파한 데서 볼 수 있으니 아울러 의논하여 아래도록 비변사에 말하라 하였는데 비변사가 하기를 삼가 봤더니 남방과 북방의 위급한 형세를 남김없이 통촉하시었기에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만분의 1도 우러러 도울 수가 없어 부끄럽고 두려워서 아랫바를 모르겠습니다. 남방의 적세는 흉악한 모의를 헤아릴 수 없으니 머뭇거리며 떠나가지 않는 데에는 반드시 의도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바다를 거짓 건너가는 체에 하여 중국 사신을 요청한다 하고 대마도에 둔치고 있으면 이는 곧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가까운 곳이니 무리를 이끌고 다시 쳐들어오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다만 하루 사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들은 항상 이 기미의 틈을 타서 방비하는 일을 조치하여 뒷날의 환란을 기다리며 이는 우리가 기미 책으로 적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며 적이 물러갔다고 믿고서 편안히 여겨 계책을 마련하지 않고 하루 이틀 세월만 헛되이 보내면서 하는 가지도 대비하는 바가 없다가 적이 쳐들어올 적에 전일처럼 깊이 쳐들어오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는 적이 도리어 기미책으로 우리를 그르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곧 성패득실의 기회로서 머리털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을 만큼 미흡하니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복수를 하려는 사람은 먼저 큰 계책을 정하여 몇 해로서 기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0년 동안 백성을 기르고 재물을 모으며 10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하여 때를 타서 한번 분발하여 전의 수치를 쾌히 씻었습니다. 지금은 적이 비록 잠시 물러가기는 하였으나 그 형세가 더욱 급하니 좋지 않은 계책을 어찌 10년으로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형세가 반드시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일은 마땅히 민생을 무율하고 군병을 조련하며 험한 요새에 의거하고 청량하여 양식을 저축하는 등의 일을 일시에 조치하더라도
오히려 늦어서 사기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운데 후일을 기다려서 큰일을 그르쳐서는 더욱 안 됩니다. 남방의 모든 처치는 도 제찰사가 내려갈 적에 조정해서 편의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고난을 위임하였으니 반드시 깊이 잘 생각하여 밤낮없이 정사를 골몰하시는 성상의 근심을 풀어줄 것입니다. 다만 그 큰 것을 말한다면 적이 물러간 뒤에 수군으로 바다 어귀를 가로막아서 우리의 영세를 대략 확립시켜 적이 감히 가벼이 나오지 못하게 한 뒤에야 내지 허다한 조치를 차례로 거행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가장 근무입니다. 그 다음은 해변의 유민 및 사로 잡은 사람들을 잘 무마하여 형편에 따라 수비할 만한 지역 곳곳에 모여 살면서 진보가 되게 하고 한편으로는 농사짓고 한편으로는 수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네 부산으로부터 김해, 웅천과 전라도의 해변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격리하여 변경의 백성이 안집되면 내지에 방수하는 군사도 점차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그 쌀과 포목으로 거두어 군량으로 삼으면 변경의 도병이 좋게 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내 읍의 백성도 이로 인하여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니 이 또한 하나의 방책입니다. 적병이 아무리 정예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양식을 얻지 못하면 깊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성상께서 분부하신 바의 도적에게 양식을 쌓아준다는 협례는 극히 합당하십니다. 그러나 민간의 공식을 모두 관창에 납입할 수 없으니 적을 만나 매우 급하게 되면 반드시 적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좋은 계책이 없습니다. 만일 곳곳에 산성을 설치하여 병화를 피하는 것으로 삼아 민심으로 하여금 미리 믿는 바가 있게 하면 위급할 적에 자연 자기들이 소유한 것을 가지고 산성에 들어가서 보존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참으로 오늘날의 가장 좋은 계책입니다. 전주 500년 동안 적변이 있을 적마다 사신을 나눠보내어 백성을 독려하여 산성에 들어가 보존하게 한 것도 아마 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날은 민력이 궁핍하고 인심이 흩어졌으므로 산성을 축조하는 역사를 갑자기 거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형세가 어렵다고 하여 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우도 성조의 용기 산성과 삼가의 악견 산성과 단성의 동성 산성은 이미 수축하였으니 각기 그곳에 창고를 설치하여 그 안에 먼저 관국을 저장하여 꼭 지킬 땅으로 정하고 산 밑에 사는 근처의 주민들과 미리 약속하여 흩어져 떠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들어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한다면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밖에 경내의 형세가 편리한 곳에 모두 이 방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나 이는 이를 담당하는 신하가 몸소 두루 답사하여 마음을 다해서 시행하는 데 달려있을 뿐이므로 조정에서 지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구는 도내의 중앙에 위치하여 있어 좌우를 견제할 수 있으니 이곳에서 더욱이 중진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달성산성이 읍내에서 우리쯤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 형세가 매우 좋고 물력도 꽤 넉넉하니 편의에 따라 산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전일 의금부의 주인을 사면하여 남방의 성을 쌓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성은 크고 밀력이 부족하면 다른 죄인을 더 보내고 그래도 부족하면 혹 유정이 거느린 승군으로 돕게 한다면 날짜를 정하여 성취할 수는 없겠지만 편의에 따라 점차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포로가 성을 지키는데 가장 절실한 것인데 도 관찰사도 평양에 있을 적에 일찍이 그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시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이 있는 모든 곳에 포로를 설치해야 하겠습니다만 화약을 대대적으로 준비한 뒤에야 적을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산의 금호 산성 및 인동의 천생 산성의 형세를 살펴 아울러 요리하여 큰 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산 부사 김윤국은 오졸한 서생이어서 이를 초창하여 경영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듯하니 어찌할 수 없다면 배설에게 전적으로 맡겨 조치하게 하여 그의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먼 곳의 일을 미리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도 제찰사에게 물어서
그 회부를 기다린 뒤에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서방의 일도 매우 근심스럽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조정에서 1000가지 방법, 10,000가지 계책으로 지시한다 하더라도 전혀 성사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절도사가 어떻게 처치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사세를 통론하면 강변, 강계, 위원, 이산이 비록 방어가 기묘한 곳이기는 하나 산이 높고 지세가 험하여 오랑캐 기병이 깊이 쳐들어오기가 약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벽동 이하부터는 지세가 점차 편편해지므로 강에 얼음이 언 뒤에 큰 기세의 적이 무리를 일으켜 충돌해 오면 실로 큰 걱정입니다. 예로부터 서방의 큰 근심거리가 항상 이곳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조종조로부터 겨울철에 얼음이 얼면 병사가 창주에 유진하고 우후가 이 산에 유진했던 것이 아마 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산양회로 말하면 바로 파저강과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그늘 진보의 장수를 차임하여 보낼 적에 잘 가리지 못하여 용접한 자가 많고 토병은 외롭고 약하니 실로 근심스럽습니다. 피폐한 백성을 무마하고 사조를 가까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 실로 오늘의 급습무이니 수령과 변장 중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본도의 감사와 병사로 하여금 급속히 사퇴시키고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대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 밖의 조치와 방략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을 헌동의 변보가 아직까지 오지 않는 한 가지 일만 살펴봐도 변경의 모든 일이 10분 회의되었고 그 밖의 일도 미루 알 수 있으니 극히 한심합니다. 항복한 외인을 서북지방으로 나누어 보내는 것은 다 죽여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독 끓여 훈련시켜서 우리의 소용으로 삼으려는 것이었는데 남김없이 다 죽여 버렸습니다. 지금 다시 들여보낸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일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심이 그늘에 더욱 경박해져 모든 일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외방에서 처치하는 일을 이곳에 머무는 외인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외방으로 보낼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상도에 머물고 있는 외인들 중에 20여인을 정밀히 가려 허욱에게 들여보내어 쓸만한지를 시험해보게 하는 것은 무방할 듯하니 이런 내용으로 남방에는 도채찰사와 순찰사에게 서방에는 순찰사와 병사에게 파발마로 행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6권 선조 28년 8월 6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이 비변사에 하교하기를 파사성의 엄이 싸지만은 성의 제도야 엄이 어찌 알 수 있겠는가? 특별히 계려가 있는 사람을 보내어 성을 살피게 하기도 하고 혹 제도를 가르치게 하라 했는데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성을 쌓는 데는 법도가 있으니 만일 그 법도들을 쌓지 못하면 쌓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니 외방에 왕왕 산성을 수축하는 공사가 있기는 하나 그 살바지, 치첩, 누루, 성문, 옹성의 제도를 다 헤아려 처리하지 않고 산세의 굴곡만을 따라 성을 만들 뿐 그 요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인력만 허비하고 적을 막는 데는 도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구차의 책임만 떼워서 버팀목을 빼내기도 전에 성이 무너지니 이와 같은 성을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신들이 항상 이 일을 이처럼 멍청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관원을 내려보려 살펴보게 하기를 개청하였으나 시방 일이 많아서 미처 입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의 하교를 봤더니 지극히 합당하십니다. 파사성에 우선 사지 낭청 1인을 보내어 그 기초 설계 도를 그려오게 한 뒤에 다시 지시하여 수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8년 8월 7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렀다. 우리나라의 무사는 과거에 우린 뒤에는 태만해지는 습성이 있어 무술을 전혀 피하고 항상 연습하지 않는다. 평시에 있어서도 오히려 불과한데 더구나 이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 중에 선정관은 곧 근시의 신하이므로 한 시대의 제용이 있는 무사를 뽑아서 임용해야 하니
문사에 비하면 옥당과 같은 것이다. 변방의 소임을 맡은 자는 마땅히 몸이 안장과 말에서 떠나지 않고 허리에는 전대와 동계를 풀지 않고서 날마다 그 업을 연마하여 후일의 쓰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그 선달이 이미 정밀하지 못하였고 그 사람도 스스로 힘쓰지 않아 차임한 30여인이 윤번으로 숙직만 할 뿐이니 그들이 평소에는 무슨 일을 익히고 있는가? 지금 훈련도감 안의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활 쏘는 곳 하나를 가려서 선정관들로 하여금 보사도 하고 말 달리기도 하게 하여 5일에 한 번씩 시험 보이고 한 달에 몇 차례 그 고하의 등재를 매기어 월 말에 입게 하여 우등자는 논상하고 누차 불능인 자는 사람을 바꿀 것을 의계하라고 훈련 도감에 이르라. 선조실록 66권 선조 28년 8월 7일 정미 두 번째 기사 비명기로 일렀다. 해주의 백성은 호위와 역사에 이바지한 노고가 있으니 이때 중전이 해주에 있었으므로 말한 것이다. 별도로 우휴의 언전을 베풀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조세 등을 감면하여 백성을 편리하게 한 일이 있으면 해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 그리고 해주에서 과거를 따로 실시하여 특별히 대우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한 고을만을 위해서 시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황해 일대를 시험하여 보여 취하고자 하니 이것을 비변사로 하여금 의계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66권 선조 28년 8월 7일 정미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평안 병사에는 직급이 상당하고 인물이나 기국이 합당한 자가 전혀 없습니다. 조방장 변은규가 일찍이 만포 첨사로 있을 때 잠옷 청건하다는 칭송이 있어 서쪽 변경의 군졸들이 그에게 쓰여지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우의정 이원익이 서방에 있을 때 별장으로 차정하여 포수 살수를 통솔하게 하였으니 그 뜻은 대개 위급할 때 힘을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원익이 서울에 있으면서 말하기를 병사가 조만간 갈리게 되면 변은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니 이는 대개 이미 시험해 보아서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 외에는 신들이 그 소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감히 아릅니다. 아니 상이 답하기를 변은규를 평안 병사로 삼을 경우 그는 이미 본도의 조방장으로 있으니 변란을 당하면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적진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조방장을 갈아서 병사로 바꿀 필요는 없을 듯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66권 선조 28년 8월 7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이 호민을 승정원 조합을 승지에 성안의를 사관은 정은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66권 선조 28년 8월 8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약방 도제조 김응남 제조 홍진 부제조 조인득이 아뢰기를 상께서 침을 맞으신 뒤로 성우가 어떠하십니까? 두통, 기울림, 견비, 허한 등 여러 증세 중에도 자도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아직 쾌차하지 않으신다면 27일이 지난 뒤에는 부득이 약물로 조치하셔야 성후가 회복되실 수 있을 것으로 감히 여쭙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직 효흉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6권 선조 28년 8월 9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전교하기를 정원에 전교하기를 황해도에서 지체하는 일은 대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 반드시 전례를 따질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전의 일로서 말하더라도 운영과 개성에서 다 별거가 있었다. 대개 임금이 거동하는 곳에는 은전을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어찌 인재를 시취하는데 늙고 죽음을 따지겠는가. 전에 의주에서도 관사 사람을 시취하였으니 올 가을에 황해도에서 시취하는 것이 의심할 일이 아니다. 다시 의계할 것으로 비변사에 말하라 하였는데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전의 일로 말하면 운영과 개성뿐만이 아니라 여주나 고성에서도 행행하여 인재를 시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일 대가가 해주에 머물러 계실 때 의주 등에서 과거를 실시한 예의에 따라 사람을 시취하셨다면 불가할 것이 없으나
환도하신 뒤에 특별히 별거를 명령하시어 특수한 대우를 보이시는 것은 그 위로와는 완전히 변중된 듯하며 사방에서도 실망할 것입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끝내 온당치 못하다고 여깁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나는 이곳에 돌아왔으나 중전이 그곳에 있으니 이는 어머니가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다. 별신은 당연한 일이다. 이 개는 온당하지 못하니 다시 의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6권 선조 28년 8월 10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래기를, 이번 동지사의 일행으로 가서 내 의원이 무역을 약재 및 어향, 재료 등의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고급 용의 약은 무역하지 않을 수 없지만 와신 상담하느니 나를 당하여 돈을 많이 가지고 가서 광대하게 무역하는 것은 비용을 줄이고 재물을 아끼는 뜻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의 눈에도 옳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해조로 하여금 다시 재감하여 기묘한 재료 이외는 무역하지 못하게 하소서. 각도 감사가 바치는 공물을 다 장미하여 바치게 한 것은 대개 박납의 폐단을 격파하고 베이징의 고통을 없애서 공사가 모두 편리하게 하려는 것이지 백성을 괴롭혀 원망을 부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창고에 원래 납입된 저축이 없다면 시전에서 무역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해조가 그 물가를 적절한 값으로 매겨 제때에 제급한다면 백성의 원망이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취해다가 쓰는 생목이 매우 많은데 물품을 먼저 바치게 하고서는 값을 제때 주지 않고 관첩이 정체되기 때문에 소민들이 관문에 오래도록 서서 관첩을 받아오는 것을 기다릴 수 없으므로 끝내는 해주 해사의 간산 아전의 손으로 돌아가 그들이 이익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병난 이후에 겨우 살아남은 백성이 날마다 자그마한 이익을 추가하여 생활의 미천으로 삼고 있는데 침탈함이 한이 없으므로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생업을 버리고 유리하는 자까지 있습니다. 해주가 원래 아름다운 뜻을 체득하지 못하고 나라의 원망을 부르는 게 한 죄가 큽니다. 지난 평상시에도 유사가 직무를 이해하지 못하여 이른바 공무역이라는 것이 바다하여 원성이 자자하고 인심이 떠나가게 하였는데 어찌 다시 전철을 따라 행하여 상께 원망이 돌아가게 하고 백성의 마음을 거듭 잃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호조의 당상과 낭청을 아울러 추구하여 취재하시고 모두 무역하여 쓰는 물건은 시중의 가격에 준하여 즉시 제급하여 원망하고 고통하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6권 선조 28년 8월 10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대학생 정감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옛날 상제와 명왕이 천하와 국가를 다스릴 때에는 모두 학교를 존승하고 풍화의 근본을 돈독히 하고 존비를 분별하여 상하의 분수를 정하였는데 이는 진실로 학교가 높아지지 않으면 도학을 밝히고 인심을 착하게 하여 진작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없고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등 위를 분변하고 백성의 뜻을 정하여 유신의 교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맹자는 말하기를 국학은 3대의 명칭을 같이 하였으니 다 인륜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인륜이 위에서 밝혀지면 소민이 아래서 침묵하게 된다 하였으며 위나라 임금이 공자를 모시고 정사를 하려 할 때 공자는 먼저 명분을 바르고자 하여 말하기를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하지 않고 말이 순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흥체와 정치의 득실이 어찌 학교가 높아지느냐 높아지지 않느냐와 명분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전하께서 한번 그거 살펴보아 주소서. 신들이 생각하건대 옛날 우리 동방이 궁벽한 오랑캐 지방에 처해 있어 백성은 예양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분봉하여 동화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비로소 8조의 가르침을 세워 인현의 교화를 크게 밝히되 먼저 학교를 세워 교양함이 방도가 있었고 다음으로 노비를 정하여 귀천이 문란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교가 성대히 일어나고 예속이 도의화되어 우리 사만의 백성이 옷을 입은 짐승처럼 야만인에 이르지 않게 되었으니 이는 곧 누구의 덕입니까? 우리 태조 강은 대왕께서 하늘의 밝은 명을 받아 크나큰 기업을 창건하실 때에도 신명과 지혜로운 계책을 깊은 마음속에서 제정하시고 좋은 법과 아름다운 규정을 후세에 남겨주셨습니다. 중외에 관학과 향교를 세우니 온 천하가 편안해지는 덕화가 크게 떨쳐지고 노비를 두고 도감을 정하니 존비의 분수가 엄절하게 되어 200년 동안 부식되고 유지된 것이 지극하였습니다. 지난번 국운이 태평을 한껏 누리던 끝에 도의가 독을 부리자 한 번 싸워 영남을 함락하고 두 번 싸워 호남을 짓밟으며 사나운 기세로 쳐들어왔어. 멋대로 죽이고 노략질을 하는데도 안으로는 정성으로서 제갈량같이 유약해서 힘을 다해 계책을 내는 이가 없었고 밖으로는 장수로서 강해서 방어하던 장순이나 허원이 없었습니다. 민심이 한 번 더 나아가자 국세가 흩어지고 도성이 지켜지지 못하자 종사가 빈터가 되었으며 더러운 욕이 능침에까지 미치고 건물이 불타는 재앙이 학공에까지 미치어 예악문물이 적의 손실에서 없어져 버렸으니 통분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유림이 창의하여 사민을 거느리고 요예지에 운거하여 곳곳에서 적의 목을 벤 덕으로 비록 수길의 머리를 효수하고 청정의 목을 자르지는 못하였지만 여신을 수합하여 우리나라 전역이 끝내 비린내나는 오랑캐의 소굴로 함락되지 않게 하였으니 어느 것이 의병들이 먼저 창도하고 우리 조종께서 유학을 높이고 도를 중히 여기어 사기를 배양한 소치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국 군사가 외적을 쓸어버리고 삼경이 수복하니 어가가 환도하시어 옛 문물제도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적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아직도 변경을 점거하고 있으며 속으로는 몰래 교활한 계책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화친하는 의사를 보이면서 소나기에 넣고 조종하여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무상하니 혈기를 가진 모든 사람이 그 누가 마음 아파하고 골머리를 앓으면서 목숨 바쳐 복수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군신 상하가 밤낮으로 격리하여 회복할 계책을 강구해야 할 때인데 어찌하여 월랑의 구천의 와신 상담을 생각하지 않고 감히 동진 임금의 일시적인 안락을 취하던 일만을 행하여 나약하고 고식적인 것이 평일과 같아 요행으로 흉적이 스스로 물러가기만을 바라고 어찌 복수의 대의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설이 범람하여 사람이 마음이 무너뜨리고 화의가 성행하여 국시를 그르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주장하자 100사람이 호응하는데 대신은 그 그름을 말하지 아니하고 대간도 그 잘못을 배척하지 않아 수치와 욕을 참고서 즐거운 마음으로 원수를 섬기려 하여 그럭저럭 하루만을 보내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신들은 초야에 묻혀 있으므로 이 일을 누가 계획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화의의 주장이 이루어지면 사기가 저상되고 앞으로 나라를 쳐버리고 임금을 파는 무리가 잇따라 나오게 되고 아래에서는 윗사람을 친애하고 관장 위에 죽는 기풍이 끊어져서 신랄처럼 붙어있는 우리나라의 국가의 명맥이 다시 떨쳐질 수 없고 삼권의 군사들은 싸우지도 않고서도 기가 저절로 막히게 될까 염려됩니다. 이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학교가 쇠퇴하고 도학이 밟지 못하여 민심이 무지해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온 나라 사람들이 금수의 영역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화의가 성행하고 사기가 저상된 것이 무엇이 괴이할 게 있습니까? 이 같은 사기로서 광복의 거사를 도모하려 한다면 이는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으니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옛날 송나라 진회는 음흉하고 교활한 성품으로 간사하고 아첨하는 술적을 부려 쥐에게 물건을 던져주고 싶으나 옆에 있는 그릇이 깨질까 두렵다는 말을 들어 적을 토벌하여 원수 갚으려는 계책을 막았으니 오늘날까지 중의로운 선비가 송조에 대해 격분해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만약 호우전이 오늘날 다시 태어난다면 그 강개하고 붕괴하는 뜻으로 보아 어찌 다만 동해에 빠져 죽는 것에
그칠 뿐이겠습니까? 산성의 사등은 병화로 재더미가 되고 학교의들은 황폐하여 잡초만이 무성하여 선비들은 학업을 익힐 곳이 없고 선사에게 재향드리는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조두를 간구하지 않고 괴석의 황량하여 업양하는 의식을 볼 수 없고 그릴란 소리가 적막하니 이것이 바로 유식한 선비들이 통곡하여 피눈물을 흘리는 까닭입니다. 옛날 한나라 고조는 마을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 하여 시설을 일삼지 않고 선비를 업신여겨 선비의 갓에 오줌을 갈기기까지 하였으니 그가 우리의 도를 봄이 마치 모난 자루와 둥근 구멍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을 정도일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어수선하던 때에 노나라를 지나가다 공자 사당에 제사 지낸 것을 볼 수 있으니 금도의 400년 명맥의 기초가 여기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문을 생성하여 우리 도의 본원을 배양하는 것이 오늘날에 더욱 급히 서둘러야 할 일인데 아직까지 시학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문묘에 제양하는 전례를 오랫동안 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원을 폐하고 무학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교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전교가 한번 내리자 선배들이 실망하고 있으니 이 어찌 사문의 큰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지인 원제는 오호가 분란을 일으키고 강동이 초창되던 때를 당하여서도 오히려 먼저 현사의 학궁을 세우고 몸소 석체의 예를 행하여 도를 독실히 믿고 선비를 높여 교화를 면려하였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서울을 회복하였으므로 강동에서 고식적인 안락을 영위하던 동진과는 다른데 갑자기 문교의 폐단에 대한 분부를 내리어 흥기하는 선비들의 마음을 저지시켜야 되겠습니까? 예악이 무너져 도학이 밝아지지 않고 문교가 없어져 선비의 주향이 날로 낮아지니 신들은 이미 불이 꺼진 차가운 재에 다시 불을 살릴 수 없고 이미 거꾸로 흐르는 성난 물결을 되돌릴 수 없어 마침내 나라가 나라고 실을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문왕이 역을 서차할 적에 건괴와 곤괴를 어뜸으로 삼았는데 공자가 계사하기를 하늘이 높고 땅이 낮으니 건과 곤의 위치가 정해지고 낮음과 높음으로써 진열하니 기와 천의 자리가 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과 주인에 관한 법은 그 명분이 매우 엄절하고 상하의 질서가 정연하여 변혁될 수 없으니 부사가 법규를 세우고 제도를 창제하여 만세의 법으로 삼게 한 것이었지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근년 이래로 기강이 쓸어낸 듯이 없어졌고 명분이 문란해져 존비의 위치가 바뀌고 상하의 분수가 도치되어 귀한 사람을 비방하는 풍조가 날로 더해가고 높은 사람을 업신여기는 버릇이 장차 자라나 섬기는 사람에게 칼을 내미는 자가 대다수이고 성의를 다하여 주인을 구원하는 자가 거의 없으니 마땅히 등급을 엄히 밝혀 간사한 자를 꾸짖고 교활한 자를 징치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인이 진출하는 길이 넓지 않음을 염려하여 드디어 천리가 출신하는 과목을 설치하고 비천한 사람이 스스로 새롭게 하는 길을 열어서 국가가 위급할 때의 소용에 대비하였습니다. 신들도 국가의 무사가 급하여 이것이 부득이한 일임을 압니다만 명기와 조정에 욕이 되는 것을 어찌 하겠습니까? 신들이 듣건대 예는 분수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분수는 명의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명의가 아니면 나타내지 못하고 분수가 아니면 엄해지지 않는다. 진실로 명분이 어지러워지면 위아래가 서로 유지될 수 없고 기강도 스스로 확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옛날 원나라 만렵의 활리길사가 우리나라 노비법을 혁파하려 하자 고려 충렬왕이 옛날 우리 시조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천리우들은 그 종자가 유별나서 만일 종량을 허락하면 뒤에는 반드시 벼슬길을 터서 국가를 어지럽게 할 것이다 하였고 사유를 갖춰 표문으로 문계하였더니 중국 조정의 의논이 드디어 중지하였습니다. 고려처 충숭왕 12년 1325년에 원나라 조정에서 우리나라 노비법을 혁파하려 하자 우리나라 장상 최유엄이
중소성에 나아가 옛날 제도대로 따르기를 청하니 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울면서 우리 사만을 보존하는 일은 최시중이다 하였습니다. 이로서 보건대 비록 충렬왕 같은 호남한 임금과 최유엄 같은 못난 정성으로서도 명분은 어지럽힐 수 없고 전장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상 같은 예지로 옛날 전장을 따르면서 곧 이런 구차한 일을 거행하여 만세토록 바꿀 수 없는 법을 무너뜨릴 줄이야 생각인들 하였겠습니까? 이 법이 행해진다면 신들은 구구한 명분마저 다시 지킬 수 없어 명분을 범하는 무리가 장차 이로부터 일어날까 염려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임진년 난리를 적을 막아내지 못하여 도성을 버리고 떠났던 것은 성이 높지 않고 못이 깊지 않으며 병기가 견고하고 예리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백성들은 관장을 위해 죽는 도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친애하는 의리를 알지 못하였는데, 게다가 기율이 엄하지 않고 상벌이 법도가 없으며 다스리는 데에 그 도리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래 과거를 허락하는 명이 내리지자마자 천한 무리들이 서로 경화하며 존귀한 자가 하루아침에 몰락하면 자신들도 그에게 모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익히 알아서 복종하여 섬기는 노구를 끓이고 윗사람을 없이 여기는 마음을 방자히 부리는데, 어찌 임금에게 충성하고 적에게 분개하는 의리를 주인을 배반하는 무리에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계몇년 년간의 서자와 천산을 헛동시키는 것도 식자들이 오히려 부끄럽게 여겼었는데 하물며 지금 천한 하인들에게까지 과거를 허락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과거를 허락하면 내일 명분이 문란해지고 내일 명분이 문란해지면 후일의 난신적자가 반드시 뒤를 이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은 왕의 뜻을 받들어 따르기만 할 뿐 구제하지 않고 제 몸만을 보존하며 대가는 입을 다문 채 말하지 않고 오직 벼슬을 잃을까만 근심하고 있으니 임금의 국사가 장차 날로 잘못되어 갈 것입니다. 매우 애석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사례를 깊이 연구하여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몸을 닦으소서. 그리하여 교육을 공경히 하고 학문을 권면하기를 위문공처럼 하고 명기를 아끼기를 주양왕처럼 하시며 한제가 상로에게 절한 것을 몸소 행하여 스승을 섬기는 성의를 다하시고 석작 육역의 경계를 체득하여 귀천의 분수를 어미하소서. 백성을 인으로서 교화시키고 백성을 의리로서 면려하시며 백성을 정사로서 인도하시고 형벌로서 가지런하게 하시며 장정은 여가의 효제 충신을 닦게 하시면 인심이 착해지고 도학이 밝아지며 기강이 확립되고 명분이 엄해져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시키는 것이 부영이 자제를 시키는 것과 같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도 자제가 부영을 보위하는 것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원수인들 갚지 못하겠으며 무슨 적인들 꺾지 못하겠습니까? 월자는 10년 동안 교훈으로 온 나라의 왕성을 못으로 만들었고 하나라 소강은 일여의 군대로 우임금의 업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신들이 또 안됐건대 주역 곤괴 초륙에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이른다 하였는데, 상사의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이르는 것은 음이 비로소 엉김이니 음이 점점 성하여져서 굳은 얼음이 어는 것이다 하였으니 조짐을 잘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근심할 만한 조짐이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으나 우선 그 중에 큰 것만을 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작을 팔면 부정한 길로 진출하는 조짐이 근심스럽고, 뇌물이 잇따르면 재상이 탐욕하는 조짐이 근심스러우며, 요고가 밟지 않으면 언로가 막히는 조짐이 근심스럽고, 순문이 열리지 않으면 현재가 유일되어 조짐이 근심스러우며, 변방이 허술하면 사방의 적이 침범하는 조짐이 근심스럽고, 군율이 해이하면 하상에서 군사가 허물어지는 조짐이 근심스럽습니다. 상벌이 공정하지 않으면 삼군이 해체될 조짐이 근심스럽지 않겠으며, 수령이 순량하지 않으면 백성의 마음이 이반할 조짐이 근심스럽지 않겠으며, 도적대가
서로 불러 모이면 황제에서 병기를 희롱할 조짐이 근심스럽지 않겠으며 승도가 외람되이 벼슬하면 이단이 흥행할 조짐이 근심스럽지 않겠습니까? 무릇 이 몇 가지는 어느 것이나 학교가 폐하고 명분이 어지러워진 소치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신들이 지위를 벗어난 이를 경계해야 함을 모르는 바가 아니나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하찮은 성인은 초야에 있다 하여 스스로 그만둘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신들의 광망하고 참남됨을 용서하소서 하였는데 답하기를 진소한 성의가 가상하니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고 비변사에 내렸다. 회개하기를 정감 등이 소장을 올려 이 일을 논하되 학교를 승성하고 명분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화이의 잘못을 극력 비방하였으니 더할 수 없이 대의가 늠름합니다. 이 외적은 곧 우리나라가 만세토록 반드시 갚아야 할 원수이니 누구인들 일거에 처부수어 귀신과 사람의 분을 씻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태평을 누린 지 수백 년 만에 갑자기 사나운 적을 만나 한번 패한 뒤로 자강할 계책이 없어 위험으로 두려워하게 하건 기미로 은혜를 베풀건 간에 오직 중국 조정에서 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는데 이것이 비록 욕을 참고 준양하여 복수를 도모하기 위한 계책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사론이 붕괴해 하는 것은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성묘가 별난을 겪어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향화가 오래도록 꺾였으니 전알하는 전례를 거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난리 중에 태묘의 제향도 친히 행하지 못하셨으니 우선 사변이 조금 평성되기를 기다려 차례로 거행함이 마땅하겠습니다. 공사천을 위한 과거 설치는 임시로 거행하는 것이나 그 실상은 취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라고 이름하였으므로 보고 듣는 이가 놀라서 여러 사람이 좋아하지 않으며 대학생이 소를 올리기까지 한 데에는 소견이 없지 않으니 성명을 도로 중지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소위 끝에 간절하게 10가지 조짐으로 경계한 것은 실로 임금을 사랑하는 성의에서 나온 것이니 을야의 사이에 때때로 보시오. 경성의 자료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